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서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리튬 포어스라는 회사하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작년 봄인가요? 그때 한번 이게 이제 하여튼 리튬 개발 건으로 해서 뭐 볼리비아에서 뭐 이런 염호를 개발한다고 거기에 이제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거기 뭐 참여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잠깐 반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염호 개발이라는 게 이런 중소기업이 달라붙어서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예전에 포스코도 아르헨티나에서 염호 개발하는데 한 10여 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자본력도 떨어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리튬 포러스 같은 회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작년 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때 방송을 좀 돌려보시면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쉽게 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보면 수산화 리튬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뭐 전기차 스포츠카 같은 아주 이 힘이 좋은 그런 차에도 사용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이건 LFP 배터리라고 해서 좀 출력이 적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전기차 대중화에 쓸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런 쪽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크게 보면 경함형 광산 추출하는 것과 염호형 추출이 있는데요. 경함형은 말 그대로 이제 돌로 된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광물이죠. 여기서 이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계 주로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나 하이니켈 배터리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염호형 광물은 탄산 리튬을 주로 이제 만들어내고, 이건 이제 LFP 배터리라고 해요. 출력이 낮은 그런 배터리에 이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함형 리튬이냐 아니면 염수형 리튬이냐에 따라서 그 리튬 자체가 사용처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리튬이라는 건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 흑연이죠. 흑연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전구체를 만들어서 음극재에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음극재와 양극재가 다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배터리 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들이 모여서 배터리 모듈이 되는 것이고, 그 배터리 모듈이 모여서 배터리 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리튬은 가장 원재료격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는 광산이 적고 이제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 생산처가 적기 때문에 이 처음엔 리튬이 쇼테이지 나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지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런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파괴를 하는 거에 또 별로 개의치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리튬에 대한 이런 광산 수요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뭐 환경 파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개발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적은 제3세계 국가들, 좀 가난한 나라죠. 후진 국가에서는 이런 리튬 광산 같은 거 개발하는 거 뭐 아주 쉽게 허가를 받기도 하고, 또 쉽게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빠르게 이 공급량을 늘리게 됐죠. 문제는 이 가격대를, 리튬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기차들이 증가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순식간에 100만 대를 찍어내고 연간 이런 식이면서 중국도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BYD죠. BYD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마현이라 부르는 그 양반한테 투자도 받고, 그러니까 버크셔 헤더웨이에 투자도 받고 해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 자본이 전 세계에 나가서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데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1, 2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리튬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 이후에 광산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이런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안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전반적으로 이런 탄산 리튬이나 이 리튬 가격들이 리튬을 개발하고 이렇게 사업화하는 기업들은 그 원재료 자체가 가격이 들쑥날쑥한 데다가 또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만 하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리튬 포러스나 그 하이드로 리튬도 이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리튬 수급만 봐도 2023년부터 공급 과잉을 넘어서서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공급 과잉이 넘쳐 흐르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까지 있으면서 이런 그 현상이 더 두드러졌죠. 여기다가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러스가 새만금 개발청, 여기다 새만금 지역에다가 이런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이제 그 아예 콕 찍어서 첨단 그 산업이라고 해서 요걸 많이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러니까 리튬 포러스가 거의 뭐 5천억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이제 리튬 공장을 크게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CB나 BW 같은 것들을 막 발행하기도 했죠. 보시게 되면 리튬 포러스라는 상장사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상장사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 이제 뭐 EV 첨단 소재까지 쭉 하면 세 개의 거의 그 하여튼 이 선수들이 다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전웅 씨가 이제 예전에 포스코에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리튬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걸 또 이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 비상장 업체입니다. 여기 인수해서 리튬 포러스를 인수하는 그런 그림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리튬 포러스도 그렇고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상장사들인데, 이런 상장사들은 자신들이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자체의 발행 대상 회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 리튬 포러스나 하이드로 리튬이나 둘 다 주식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튬 포러스나 하이드로 리튬 두 회사 모두 적자 회사라는 것이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숫자만 늘려놓으니 이게 뭐 주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리튬 포러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은 지난 한 1년, 2년 동안 실적은 적자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재작년 때 이렇게 그 염호에서 이 리튬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알려지면서 잠깐 반짝하는 주가 반등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튬 플러스라는 이 최대주주, 이게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주주고 리튬 인사이트가 이 리튬 플러스의 최대주주인데, 이 두 최대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전용 씨가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경영권 자체가 아주 골 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상장사를 모두 인수하는데 전환사채가 투자가 되었고, 그 전환사채 투자된 것이 결국은 그 이런 주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배경이 됐고, 그 늘어난 주식수만큼 그 결국은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그 주식수가 그렇게 늘어나지만 회사 흑자를 내는 게 아니라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당 가치는 계속 희석되는 거예요.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도 그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업에서 자기 기술로 돈을 벌고 있지 않은 회사가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혀,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거고, 전기차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 근데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그 전환사채 같은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와 시장 내에서 직접 주식을 산 투자자하고는 이 뭐랄까요, 좀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전환사채 같은 경우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그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비싼 가격에 네, 시장 내에서 매도해서 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위치가 전혀 그러니까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BW를 발행하면 나보다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놈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좋으면 그나마라도 주가가 오를지 몰라도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막 흘러내린 그런 모습을 보였죠. 보시게 되면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뭐 이런 주식 그 BW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계속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인수권부사채 중에 500억을 투자받은 것 중에 35억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한 100만 주 됐죠 지금.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 쪽에서 또 발행한 게 이게 이제 그 전환사채 이것도 지금 계속 행사를 했고 지금 1호 전환사채는 500억을 해서 35억 남았네요 잔금이. 그러니까 3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그 나중에 이제 사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사가지고 아예 소각시켜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리튬 포러스 같은 경우는 전환권 행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전환권 행사를 했죠.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리튬 포러스도 지금 전환사채가 350억 발행해서 지금 25억 남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다 시장에서 차익 실현으로 매물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튬 포러스는 최대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와서 이것 때문에도 또 시장 내에서 또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부업체에서 돈을 좀 빌려서 이 리튬 포러스가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뭐 했는데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인사이트라고 아까 그 리튬 포러스의 최대주주 쪽 이쪽에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소송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드로 리튬하고 그 리튬 플러스 간에 이런 주식수 이런 주식수가 이제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리튬 플러스가 팔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길 산업이는데도 7%에서 4%대로 거의 다 팔았다고 봐야죠. 5% 미만으로 줄어들면 일단은 시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분도 그렇고 전환사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줄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작년 봄인가요? 그때 이제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공고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리튬 포러스가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4단계까지 올라갔다고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 결과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튬 포러스가 이게 이제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그런 그 외부 감사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지금 뭐 이번 매출액이 151억 6,400만 원에서 이번에 영업 적자가 52억, 단기 순손실이 1,021억. 이 정도면 그 아예 그냥 접어야죠. 네. 이건 솔직히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튬 포러스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폭락을 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기도 될 거라는 사실도 알려졌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하향 쪽으로 이제 고개를 쳐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주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자기 사업에서 단 한 번도 이제 흑자를 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하이드로 리튬의 리튬 이 경쟁에서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왜? 지금까지 실적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됐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신규 사업을 뛰어드는데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을 이렇게 크게 리튬 사업 같이 이렇게 큰 규모가 큰 사업을 했을 때 이거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CB나 BW는 일반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보다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그 시장에서 주식을 타는 투자자들이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금 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하이드로리튬도 그렇고 리튬 포러스도 결국은 전환사채의 목돈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지 일반 시장에서 주식을 사주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에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 포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뭐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